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앞으로 재량사업비 편성에 대해 의원이 임의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의회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량사업비 편성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역주민 수건사업이나 민원 해결사업 등에 쓰입니다.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광역의회의 경우 1인당 5억 원 내외로 편성됩니다. 한편 지난 23일 전주지검은 전북도의회 강영수 의원에 대한 재량사업비 뒷거래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황현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확실히 단절하도록 하겠다며 재량사업비 편성에 대해 의원이 임의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확실히 단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의 발단이 된 소규모 주민수건사업비를 의원 스스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량사업비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원협의회는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건양대를 비롯한 도내 30개 대학 등 모두 37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원협의회는 첫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창립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지원협의회는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정책 협의 조정,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등 협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의 경제문화 산업 고용 등에 공동 협력하며 대학 및 인재 육성 관련 현안을 연구해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날 업무 협약은 지역협의회 회원기관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6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가 주관하는 우수제품 희망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지역 여성벤처 기업들의 홍보와 마케팅 및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소속 34개 기업이 함께하며 각 업체의 제품들은 설 명절 선물 예약 방식으로 판매되고 현장 판매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지역 식품업체의 매출이 30% 이상 급감해 새로운 판로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업체들은 일명 김영란법 명절 선물용 세트 상품을 선보이며 직접 시식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주관한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장은 올해 4회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여성 벤처기업들을 위한 판로 확보와 홍보에 중점을 뒀다며 회원사 및 외부와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가 11월 말 기준으로 귀농귀촌 724가구를 유치해 귀농귀촌 1번지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남원시는 11월 말 기준으로 귀농귀촌 가구 995명을 유치해서 작년 실적 대비 120%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귀농귀촌 유입 인구의 꾸준한 증가는 귀농귀촌 전담부서 운영, 홍보체계 구축, 귀농귀촌센터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 13개 프로그램에 다양한 맞춤형 시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남원 귀농귀촌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더불어 현장 실습형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거주공간 마련을 위해
주천지구 신규 마을 조성 사업 및 소규모 삼터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부적응으로 인한 역귀농을 막기 위해 귀농기촌 재능기부단 운영 등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 관계자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 1번지 남원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해외 자매 우호 결연 현황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도청에서는 전라북도 국제교류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해외 자매 및 우호 결연과 관련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는 23일 전북도청에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자매 우호 지역 확대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라북도 국제교류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국제화, 국제교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국제화라는 논의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국제화에 관한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이런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자매 우호 결연 현황을 통해 현재 전북이 자매 우호 결연을 맺은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딱 3개국이라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도가 해외 자매 우호 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의 공동관심 분야를 모색하고 상대국의 관심과 흥미를 유인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글로벌 벤치마킹 등 도 정책과 연계 활용해 성과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북도가 도정 핵심 목표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 포럼 등을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각종 지역별 분야별 해외 정보 및 외국어, 인적 네트워킹 등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전문 인력, 조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벤트성 활동을 지향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제교류 협력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결연 지역의 전라북도 방문 횟수와 관련 중국의 방문은 2011년 35회에서 2014년 10회로 일본의 경우 2011년 15건에서 2014년 10회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대부 매각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공개합니다. 그동안은 대부 매각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어 입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공유재산 활용에 수요와 공급 정보의 불일치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통합 공개를 통하여 국민은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세외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 대중교통비 빅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중교통비 빅백 인센티브 제도는 부산에서 대중교통을 월 1회라도 이용한 후 교통카드를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시민기금이나 캐시비카드, 마이비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주소지로 우송해줍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주길 바라는 취지로 부산시 대중교통시민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